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미 연준을 향해 일침을 가하네요. 미 연준이 짜놓은 각본, 무리한 양적 완화. 이제 사회 인사들이 미국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저자. 블랙스완이란 뜻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약간 음모론적인,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이론들, 뭐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의 이야기는 지금 경기 상황이 어쨌든 미국이 짜놓은 각본이다. 그들만이 살려고, 그들이 권력을 위해서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부동산은 미 연준이 만든 거대 종양이란 표현을 해요. 이분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달러를 프린팅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거품이 형성이 됐다. 그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고 결국 그게 종양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 찍기 노리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싼 똥을 지금 여러분들이 치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뿌려놨던 돈들을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아시겠지만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를 높이겠죠. 지금 예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 세계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들, 사람들이 점점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 그 말은 달러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달러를 제외한 새로운 기축 통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달러 때문에 생긴 경기 침체, 달러의 경고, 달러를 이제 외면해야 될 것이다. 푸틴이 그런 말을 해서 약간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연준이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시장 곳곳에 거품과 종양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헤지펀드 등 전제해서는 안 될 것들이 지난 15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갈 곳을 찾지 못했죠. 비트코인과 헤지펀드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돈을 먹기 위한 시스템은 헤지펀드와 부동산이겠죠.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매개체가 있죠. 그런데 그 외 헤지펀드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을 쌓아버린 그런 자산들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땅이 왜 한 평에 얼마일까? 저 주식이 왜 한 주에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이 그냥 돈만 계속 갖다 때려 박았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된 수많은 소비자들은 돈이 넘쳐나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냥 돈만 갖다 쓰라고 난리니까 은행에 그냥 의미 없이 놔두는 돈,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면 더 훨씬 많은 수익이 생길 거라는 착각,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돈들을 그냥 이것저것 사들이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버렸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프린팅을 해버렸고 그런 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미 연준은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지금 이분도 어쨌든 미국의 잘못된 통화정책, 지금 잘못된 통화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태초부터 자본주의란 개념이 생겼던 그때부터 정말 잘못된 통화정책이죠. 끊임없이 은행은 돈을 갖다 쓰라고 소비자들한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돈이 흔해졌고 누군가는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거두어 들이고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어떤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 돈은 절대 갚아지지 않는 돈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명목화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라는 돈이 오히려 훨씬 가상화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확히 제로에 수렴한다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부동산, 헤지펀드, 비트코인,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미 연준이 만든 거대 종양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선봉주자다.
결국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블록체인, 데이터의 위변조를 그 어떤 특정 중재자가 없이 그 모든 걸 해결을 해놨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결국 4차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 면적 크기가 어쨌든 땅덩이가 우리나라가 4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일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땅을 다 팔아서 일본 땅을 산다면 일본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큰 일본이란 나라를 물론 못 사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엔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가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를. 우리나라 전체 땅을 팔아서 일본 열도를 사게 되면 일본의 4분의 3 정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엄청난 버블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고, 특히 경제 구조 같은 경우는 일본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죠.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도 일본을 많이 베껴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거의 30년간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땅을 다 팔게 되면 일본 열도의 4분의 3을 살 수 있다는 그 데이터,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거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가격 하락은. 그런데 진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건지 그건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결국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는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자체가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행위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게리 겐슬러는 정말 꾸준함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보기에는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결국 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SEC에 등록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리플이 정당하게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받는다, 암호화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명제를 얻는다,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피바람이 끝날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리플의 프로토콜을 따라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생기겠죠. SEC에 불려가더라도 타당성이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과 똑같은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나왔던 이더리움을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부를 수 있는 타당성이 생겼잖아요. 이더리움 기반 하에 깔려있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긴 법정 소송을 또 진행할 수도 있겠죠. 리플이 승소를 하더라도 표준은 나왔지만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10,0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그냥 게리 겐슬러가 보고만 있을까요? 게리 겐슬러 눈에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또 한 번에 정말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10,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 중 상당 부분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이런 주장은 토큰에 암호화폐 증권법을 적용하면 증권 자산 클래스 전체에 대한 그의 기관 권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면서 암호화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100조 달러 자본 시장의 기초가 되는 증권법을 실수로 훼손하지 않도록 합시다. 증권법은 우리 자본 시장을 세계가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게리 겐슬러의 말은 결국 미국의 소리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미국 이외의 국가를 개돼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어쩔 땐 단어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들이 붙어있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이 결정을 하면 전 세계의 결정이다.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죠. 전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걸 잘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그리고 중국의 반미 정책, 그리고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들의 반미 감정들,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결국 그 가장 중심에는 달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게리 겐슬러의 멘트들은, 그의 발언들은 항상 미국만을 생각하는, 미국만을 위하는 그런 거만한, 아주 싸가지가 없는 그런 듣기 거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게리 겐슬러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더리움 기반을 갖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이제 증명 방식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500 아래로 추락을 했고,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가격은 하락을 했다.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상승을 했지만 결국 상승했던 여유분을 다 깎아먹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가 없다. 결국 규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 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호재에도 그냥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펌핑이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 차이일 뿐이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다른 코인 볼 필요 없고 비트코인과 XRP만 그냥 주시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고 의미가 없어요, 전혀. 리플이 갖고 있는 SEC와 소송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비트코인 정보들, 지금은 이 두 코인만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게 답니다. 결국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자, 그리고 이제 리플 이야기인데, 친암호화폐적인 디지털 상공회의소, 이곳에서 이제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플 측에 서서 이 소송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월 19일 약식 판결 동의와 관련된 문제, 최종 게임이라는 표현을 했던 제레미 호건. 그리고 제레미 호건은 판결 브리핑에서 XRP와 이더리움을 비교하는 정도를 체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이더리움은 상품이고 XRP는 증권인가, 이거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제출이 되고 나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추측들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SEC가 지연 전술을 쓸 수 없겠죠. 자, 이런 추측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가장 먼저 매를 맞는 리플은 탈출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또 불려갈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건들은 그 추후에 또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19일이 가까워지고 있고 FOMC 회의가 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또 즐거운 주말 만끽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